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기 109년 5월 4일 메타버스 5차 법회 날입니다. 불지행을 향하기 위해서 이 열애 메타버스에 탑승하신 모든 교도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직순에 따라서 먼저 입정하시겠습니다. 자, 정장한 마음을 모시고 입장하시겠습니다. 네, 입장 끝. 네, 오늘 설법 강연을 해주실 선산 박복천 교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최초 법어 중에서 강자 약자의 선화상요법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이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선산 박복천 교대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박수!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복천입니다. 저는 경남 교구의 신차원 교당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공부인입니다. 오늘 나 도현님의 요청을 받아서 법문을 하려고 제목을 고르던 중에 이 최초의 대종사님의 그 심경이 생각이 나서, 대종사님이 대각을 이루시고 나서 우리 그 당시 일제 강점기에 우리 조선 그 백성들의 그 심경을 아마 헤아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내가 뭐라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이래 턱 올라가지고 그걸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자 싶어서 강자약자 진화상황요법 그중에서 그거를 골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뭐 법문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제 얘기를 듣고 여기 모이신 이제 우리 공부인들이 서로 각자의 이제 그 지견을 나누고 대화를 하면서 이 공의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공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제 생각을 이제 먼저 우리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제 이래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 대종사님께서 이제 이 최초 견성을 하시고 그해 5월 달에 법문을 하셨잖아요. 그 법문을 하실 때 그 심경을 저는 참 마음이 참 애틋했어요.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이 일제 치하에서 강점기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들어 할까, 어떻게 살까, 또 어떻게 견뎌낼까,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자가 누구겠습니까? 일본 아니겠습니까? 약자가 조선민족이고. 그런데 이제 그 의미를 꼭 강조를 하신 건 아닌데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저의 이제 어떤 내피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자약자의 대지를 이제 들어서 말하면은 무슨 일을 물론 하고 이기는 것은 강이요 지는 것은 약이라 이랬는데, 이때 이제 우리 정산종사님께서도 이제 설명을 했듯이 강약이라는 것이 무력만이 아니다. 그 정산종사법의 세전 5장 4회란에 보면은 그 강약의 도에서 강약의 근거가 무력만이 아니고 빈부귀천의 차이나 상하 전후의 차이나 유무식 지우의 차 등을 통칭해서 강약이라 한다. 거기는 뭐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그런 부분도 강약이고, 그 높고 낮고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선배고 후배고 뭐 어른이고 뭐 이런 거 아이고 이런 것도 강약이고, 그다음에 뭐 많이 알고 적게 알고 하는 그런 그 차등도 강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는 게 강이고 지는 것이 약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강자는 그 약자로 인해서 이제 강이 되는 것이고, 약자는 이제 강자로 인해서 강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단 말입니다. 결국 이제 그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강자가 약자에서 강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건 이해가 하지만 약자가 강자로 인하여 강을 얻는다는 것은 공부인이 아니면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강약, 이기고 지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고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뭐냐.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그걸 또 옳고 그름하고 같이 대응을 시키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이 뇌피셜을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아, 이기는 놈이 옳다. 이렇게. 지금도 우리가 뭐 이래 이 현재 사회에서도 그런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긴 놈이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호불호에 따라 시비를 판단하듯이 강약에 의해서 시비를 판단하지 말자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가보면은 우리가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지 않은 그 무시성법에서 나타냈듯 말했듯이 이 빈부귀천의 차나 상하 선우의 차나 유무식 지우의 차를 강약에 했는데 그거에서 지고 이기고 그걸 보고 우리는 불의 정의 이런 거를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불의 정의는 다시 판단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낙원을 판단하면 안 된다.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만 많이 있다면은 저절로 낙원이 되는 건데 오히려 우리가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진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의미로 그것 때문에 이제 서로 이래 의지도 하고 바탕도 되고 친불친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옳다 그러다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대동경 인도품 24장에 보면 대동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세상은 강과 약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나니 강자와 약자가 서로 마음을 화합해 가지고 각각 그 도를 타면은 이 세상은 영원한 평화를 이루는데 만일 그렇지 못하면 그 강자와 약자가 다 같이 재화를 입고 세상의 평화는 영원히 얻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옛 성인의 말씀하면서 적자와 부모, 그 다음에 뭐 초계와 원수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모시고 해라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강자는 이제 약자한테 강을 베풀 때 그 자리이타법을 써서 약자를 강자로 진화시키는 것이 제가 영원한 강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법문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문이 이제 전망품 22장이나 원리편 56장, 57장, 58장, 법품편 35장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그 내용이 주로 보면은 이제 이 과거에는 이 어두운 세상이고 어리고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강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이 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무리하게 착취를 하고 이 착취해서 먹고 산다. 그게 과거의 세상이었다 이거죠. 그러나 앞으로 돌아올 세상은 슬기롭고 밝은 세상이라서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계급일지라도 공정한 법을 하지 않고 공연히 남의 것을 취하여 먹지 못한다. 만약에 그리 되면은 악하고 거짓된 사람의 생활은 점점 공공해지고 바르고 참된 사람의 생활은 자연히 풍부해지게 된다 하고 이제 대형사님이 전망품 22장에서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시비와 강약이 혼란스러워지고 또 강자가 약자를 이래 지배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게 이제 옛날에 우리가 지배 식민 시절 시절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그 틀을 못 벗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정리해야 될 때다.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도 그리고 정산종사님도 이제 서원과 인연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서원을 세우고 인연에 공들여라. 인연 중에서는 법연과 혈연이 최고다. 법연과 혈연에 공을 들이면은 그런 강약에 의한 그런 어둡고 어린 그런 시절이 이제 벗어난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인기를 얻고 있고 또 이 같이 지내려고 하고 이래 좋아하고 이러는데 정작 우리나라에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국민들 간에는 서로가 이 화합하고 서로 이래 존중해주고 하는 그런 지금 시기적으로 봐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빨리 정리돼야 된다. 그래야만 세계의 선도 지도국이 된다는 얘기죠. 그 도덕의 부모국이고 뭐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걸 우리가 지금 못 깨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찌해든 약자는 그 강자를 선도자로 삼고 어떠한 천신만고가 있다 하더라도 이 약자의 자리에서 강자가 될 때까지 진화하여 가는 것이 다시 없는 강자가 되는 길이다. 여기에서 이제 선도자라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보면 심리학에서 말하는 MBTI에서 말하는 성격 유형 테스트에 보면 선도자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외향성이고 직관형이고 감정형이고 판단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면 나와요.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 돕는 것을 좋아하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지원하면서 창의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 롤모델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선도자라 했거든요. 그 선도자로 우리가 삼아가지고 강을 배우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대종사님이. 그런데 그 선도자라 하더라도 모든 부분이 다 선도는 아니거든요. 그 어떤 특정한 강한 그 부분에 그 힘이 강하면 힘이 선도인 것이지 지식은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 그 조폭 그 팀이 우리 동네를 휩쓸고 있을 때 조폭이 싸움만 잘하지 뭐 모든 걸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싸움하는 기술은 그 조폭한테 배워도 돼요. 나머지 거는 배울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런 얘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제 우리가 그 강을 배워서 나도 강자가 되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결국 무슨 얘기냐? 정신, 육신으로 다 강자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결국 우리 공부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강자는 또 어찌 됐냐? 강자 노릇할 때는 어찌하면 이 강이 영원한 강이 되고 어찌하면 이 강이 변화의 약이 되는 것이니 생각을 하라는 얘기인데 생각 없이 그 착취하고 자리 타해만 그치면은 지도 약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종사님이 인도법 26장에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항상 강자로서 강자 노릇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참 애석히 여긴다. 자신이 이미 강자일진데 늘 저 약자를 도와주고 인도하여 그로 하여금 자기 같은 강자가 되도록 북돋아 주어야 그 강이 영원한 강이 될 낀데 그 약자를 억압하고 속이고 이런 수단으로 삼으면 어찌 강자가 영원한 강이 되겠나. 약자라고 항상 약자가 아니다. 점점 그 정신이 열리고 그 깨어나면은 강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 전일에 그 지위에 그 자기 억압하고 속이던 강자를 그냥 두겠습니까? 그냥 보복을 하겠죠. 그러다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종사님이 말하는 그 강자일 경우에 자리 이타법을 쓰라는 그 말이 쉬운 것 같아도 그게 우리 사언에 대해서 보호하는 보온의 도리가 자리 이타 아닙니까? 자리 이타법이 그냥 그 부모 보온에 대한 도리, 뭐 그런 어떤 사언의 보온의 대우가 자리 이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공부법으로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공부법이 아니고 그냥 힘만 키운다고 될 일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저도 엊그제도 생각한 게 이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은 부모님도 강자였잖아요, 우리한테. 그런데 부모님이 우리한테 자리 타해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부모님 경우를 보더라도 자식들한테 얼마나 섬기고 했는데 그때는 강자였지. 지금은 완전히 몸이 이제 다 망가져가지고 약자로 바뀌어버렸어요. 거의 강자도 약자가 돼버렸어요.
그럼 내가 이제 좀 부모님보다는 강자가 됐잖아. 그럼 내가 어째야 됩니까? 강자의 그 도리를 다해야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는 조그만 가정 안에서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강약이 진화상의 요법이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아, 이게 참 그래서 이 보통이 아니구나. 그래서 약자는 이제 강자가 되기 전에 어찌하면 약자가 변해서 강자가 되고 또 어쩌면 강자가 변해서 약자가 되는 생각 없이 강자에 대항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약자가 강자되는 이치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요 부분이 이제 아직 공부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 거 아니냐. 거기 늘 약자로 이제 강자한테 대항만 하지. 내가 정말 강자가 되는 것은 아직 강자가 안 되는구나. 그래 보면은 이 저쪽에 그 정산종사 그 한우란 한이치 그 법문가 일화의 그 마음공부 40절에 보면은 우리가 연급을 통해서 공부하는 요건이 뭐냐 하는 그 요건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서원과 인연이라 그게 방향료를 정해서 서원을 짱하게 하고 인연에 대해서 불공을 들여가지고 그 위에서 법문에서 말했듯이 인연 중에는 혈연과 법연이라고 했듯이 그 인연에 대해서 불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자기가 그 성불재정의 원과 자기의 습성을 고치는데 조목조목 그 서운을 세워가지고 계속 정진을 해야 우리가 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 그런 그 법문을 했던 것처럼 이 강약 사이에 도가 없이 아빠하고 대학만 한다면은 둘 다 재활을 입는다 이거죠. 그래서 도가 있어가지고 진화의 길로 가면은 그 사회나 그 개인들은 평화와 번영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강자 약자 진화상의 그 요법이라는 것이 그게 그냥 내가 힘을 통해서 이긴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그 공부법을 말하는 거예요. 공부법. 같이 이 진급시키면서 그 신앙과 수행의 그 공부법 그 공부법을 하자는 그런 얘기를 저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심화되어 가는 그 사회 불평등 현상이나 갈등 같은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은 그런 거를 조정하는 그것도 어찌 보면 강약 진화상의 요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 그런 걸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우리 저항과 대립이나 갈등이나 이런 걸로 할 것이 아니라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되고 공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잘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러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그 사언의 윤리를 밝혀가지고 서로의 관계가 소중한 관계임을 분명히 일깨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의 그 평등 사상을 딱 전파를 해가지고 고루 발전하는 데 불공을 들여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는 강자를 선도를 하고, 약자 노릇 잘하고, 그 다음에 강약 진화적 요법을 실천을 하면서 이 자기 마음 낙원을 이루고 사회 낙원을 이루어야 안 되겠나.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도 이 강약 진화상의 요법을 보면서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의 그 어떤 역사적인 지내오면서 또 지금까지 겪고 있던 그것들에 대한 대종사님의 심경, 지금 저 일본 식민 사회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강이 되는지에 대해서 강력한 요청이 아니었을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재 현상적으로 유상무상이 이제 공존하는 지금 실상에는 유상무상이 공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언에 보온하면서 그 다음에 그 신앙을 하면서 또 동정간 분리선으로 수행해서 이 교법을 시대와 생활의 대중화로 그 시대에 맞는 학문과 지식을 갖추어 가지고 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그 사회와 소통하면서 우리가 공의를 만들어서 이 약자를 강자로 또 만들고 선도자, 지자, 공도자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 자기 마음의 낙원이나 사회 낙원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사회 평화, 국가 평화, 세계 평화로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 속에 들어있는 재고와 복락이 우리가 돈을 향하여 사회를 이끌어 간다든지 어떤 그 복락을 많이 만들어 가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거기에 매몰되면은 낙원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대동산이 말하는 낙원은 어디냐? 재고와 폭락을 초월한 그 자리, 자성 그 자리에 거쳐 있는 거기가 낙원인데 자칫 잘못하면은 돈이나 행복이나 즐거움이나 여유나 여기에 또 매몰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물론 그것이 필요한 수단이지만 거기에 빠지진 말자. 이렇게 이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특별한 게 없는데 이제 단지 우리는 요즘 우리가 그런 부분을 우리 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극복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이 교통 시스템도 보면 장애인, 비장애인을 이 차별 없이 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특히 제가 이제 감동 먹은 게 그 연극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들은 그 헤드폰을 끼워가지고 귀가 잘 들리게 하면서 연극을 보게 한다든지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은 이제 그 안경을 써가지고 안경에 보면은 자막이 나오게 해가지고 그 자막을 읽어가면서 그 연극을 보게 하는 그런 쪽으로 상당히 이제 많이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런 걸로 보면은 제가 옛날에 많이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낙원이 되려면은 김어거리하고 장님이 소통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김어거리하고 장님하고 서로 생각과 의견을 소통하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상당히 난감할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AI 기기가 많이 나오고 지금 연극에서 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보조 장치를 많이 이래 소도구를 만들어 놓으면 김머거리와 장님도 서로 소통하고 서로 강약 진화상 요법으로 공부하고 수행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평화의 세계가 안 되겠나. 그런 것을 꿈을 꾸면서 오늘 그 뭐 짧으면 짧지만 강약 진화상 요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화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자가 단상으로 올라가는데 시간을 좀 주세요. 네. 샤샤. 아이고, 왜 이렇게 이거 어디 갔어? 아이고, 급하니까. 네. 아따, 이거라. 네. 아이고, 이거 어디 갔나? 예. 어디 갔어? 네, 천천히 하세요. 아. 네. 마음이 급하니까. 원사, 앞에 계시는데. 원사님 어디 갔어? 원사님 아니, 지금 아래쪽으로. 몸 풀고 계십니다. 왔다 이제 갔다 아이고. 안 하시고. 예. 네. 하세요. 그다음에 네, 하겠습니다. 하세요. 네네. 하세요. 박수 한번 더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보천 우리 예. 연사, 불법 연사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에 제목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법을 한 다음에는 풀었으면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진짜 영원한 강자가 될 것인가. 이거 에코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삶에 있어서 가장 영원한 강자로 잘 가게 하는 그 유법을 오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저기 선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같이 공부하고 계신 모두가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의할 거 있으면 또 질의도 하시고 서로 회화를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참 이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 이게 저기 법회로 하면은 좀 짧은 건가요, 나 선생님? 네, 많이 언제까지? 짧죠. 좀 더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하여튼 좋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 회화 시간 더 길게 또 더 가져갈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네. 네,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천사님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은 질의하시고 또 대답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그럼 잠시 생각하시고요. 제가 먼저 그러면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천사님 예. 질문하겠습니다. 예. 이제 누구든 영원한 강자가 되는 게
가장 꿈이겠죠. 강자 됐다가 예. 내일 모레 약자 돼버리면은 사실 문제고, 어떻게 보면은 천연 고생은 뭐 사서 산다. 말년이 행복해야 된다. 이 말년에 행복한 것은 강자로 계속 진화되는 거였잖아요. 처음에 약자를 하더라도. 그러지. 결국은 죽을 때쯤에 가서 인생을 마감할 때 그때 강한 것이 실제 강한 강자가 되고, 내생이 있어서 내생이 다시 온다면 그 다음도 강자로 또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예. 요지가 여튼 자리타법을 써서 약자를 강자로 진화시키는 것이 영원한 강자가 된다. 여기에서요, 이제 자리타법이라는 게 되게 이제 큰 요지가 되는데, 음. 음, 공포 보훈에 있어서 그 강령이 더 보훈할 때 그 강령이 자리타로 돼.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도 강자가 영원한 강자가 되려고 하면은 자리이타법을 써서 영원한 강자. 그럼 이 자리이타라는 음. 게 쉽게 생각하면은 자리, 나도 이롭고 타인도 이롭고, 이롭다는 개념이 이게 조금 문이 큰 것 같아요. 작은 정도가 아니고, 제 음. 생각에는 이롭다고 하는 것은, 제가 예를 들면 금전적으로 100원을 받았다. 이게 나한테 득이 생겼다. 그래서 이롭다. 무슨 일을 하는데 용기를 줘서 내 용기를 얻고 그 다음에 일을 잘할 수 있었다. 그 용기를 얻은 금전적인 것,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봐져요. 어떻게 자리이탈을 해석하면 좋을까 싶습니다. 한번 말씀해 예. 주세요. 예, 예. 그 제가 그 들은 바로 경험한 바로는 그 우리가 이롭다 할 때는 제일 먼저 생명을 떠올립니다. 생명. 그게 쉽게 말해서 동포보훈이라 이야기하면서도 서로가 한 몸이거든요. 여기 내 팔다리라고 생각하면 내 팔다리를 자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그 생명 자체가 우주 만유의 본원이라고 보면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자리이타의 기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물의 왕국에서 보더라도 그 사자나 호랑이가 그 먹이 잡는 방식을 그 영국의 BBC 방송에서 십수년간 그 촬영을 해왔는데, 그 촬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느낀 그 PD가 느낀 게 뭐냐면은 사자가 먹이 잡는 방법도 옛날에 5년, 10년 전에 하던 그 방식으로 계속 그렇게 똑같이 안 잡더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이탈된 생명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막 내가 배고프니까 막 그 뭐 사슴 그 무리인데 들어가고 아무거나 하나 잡아 먹히고 이랬는데, 나중에는 그 이탈된 생명체 있잖아요. 그 무리들 중에서 이탈된 그놈을 잡아가 먹어요. 그게 결국 무슨 음, 얘기냐면 사자지도 먹이 잡는 방식이나 생명을 앗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모르게 지도 느낌이 오는지, 어쨌든 간 잡는 방식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또는 상대한테 덜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먹이를 잡더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그 자리이타,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이만큼 이익했거니 이것이 자리이타가 아니에요.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거,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저게 많은 생명이 살아난다면 내가 손해보는 것이 자리이타예요. 이런 것처럼 그 근본적인 큰 판을 그대로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공부법, 사언을 모르면 자리이타를 그대로 정확하게 행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래서 대소유무를 먼저 알아야 자리이타가 행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좀 더 나가서 음. 대동사님이 이제 이 법을 이제 짜고 펴시고 제도하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자리 이탈하는 걸 해석을 할 때 음. 어찌 보면은 이 법을 가장 잘 공부하고 내가 수양력을 쌓아서 예. 견성성불하는 것이
더 큰 최고의 강자가 되는 방법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마- 생각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분 누구? 제가 말씀 조금 더 정리하면은요, 지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시네, 동의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하나 좀 제가 좀 더 밝혀두고 싶다고 하면은, 정말 최고의 강자, 최강자는 누구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종사님이 가장 큰 주세불의 강자가 아니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맞습니다. 닮아가고 이 공부를 더욱더 열심히 해서 저희들도 불퇴전하는 그런 강자가 될 수 있는 이번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네, 예. 다음 분 어느 분한테 넘기겠습니다. 네, 라도해입니다. 지금 다른 분들이 침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시간을 좀 벌어주느라도 저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질문 형태인데요. 네, 천사님 설법 잘 들었습니다. 저희한테도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대인 사정, 뭐 사회, 국가 간에서도 또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방향이고 그렇게 저희가 진행돼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질문 형태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국제관계에 있어서요. 이제 더 크게 보면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양국의 어떤 이해가 이렇게 엇갈릴 때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자국의 이익을 우선한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양쪽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면은 자리타가 깨질 경우가 아주 많죠. 약간 양보도 하고 또 얻고 주고받고 되는데 국제관계에서는 사실은 아무리 오랫동안 우방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또 조약도 파기도 하고 또 다른 쪽에 동조해가지고 또 상대방을 비난도 하고 하기 마련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우리 대종사님의 교법을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 하는 것만으로 자리타가 안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게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말하는 그 지금 미군 주둔비를 많이 내라고 하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아랍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 부분도 자기의 이익을 계산하고 있는 중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자기의 돈 계산에 의해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지금 계산하고 내가 미군 철수를 하겠다. 미군 주둔비를 너가 국익을 방어해주는 비용을 지금보다 5배나 더 내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걸 끝까지 계속 더 세밀히 분석해 보면 오히려 미군이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있거든요. 지금 러시아하고 그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 어떤 상당한 그 어떤 이익 계산에 의한 지금 미국과 영국과 유럽의 어떤 이익 계산에 의해서 일어난 전쟁이라는 게 외교관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하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종사님이 말한 것처럼 자리 이탈하는 것은 국가적인 이익이 뭐겠습니까? 국민의 안전이거든요. 어떤 경제적인 이익으로 계산하면은 이거는 그 자리 이탈가 아니거든요. 제가 옛날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은혜의 소중례를 발견한다 할 때 여러분들이 택시를 타면은 택시가 5,000원이 나왔다. 그럼 5,000원을 주면 택시 기사의 감사한 마음이 5,000원으로 끝나버리거든요. 대체적으로 이제 자본 시장 경제의 체제 하에서는 5,000원 나왔으니까 5,000원 줬으니까 택시 수고비로 끝.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건데 사실은 우리 공부위원으로 보면
5천 원은 경제 어떤 그 시장 경제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주는 돈이고 서로 합의된 돈이고 그걸 넘어서서 그래 그렇지만 택시 기사님 내일 이까지 안전하게 재밌게 이래 실어다 주어서 고맙습니다 하는 그 감사하는 마의 의사표시를 해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마음이 그것이 마음속에 들어 있어야 그 마음이 상대의 마음을 두드려 준다는 얘기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 그 사람들이 그런 기본적인 거 그래서 지금 러시아나 저런 중동이나 이런 데에서 한국 기업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아무리 어려운 때이더라도 한국 기업의 삼성이나 현대나 그 저 LG 같은 데는 철수하지 않았다 안 했습니까? 철수하지 않았고 그대로 꿋꿋이 버텨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조차도 대한민국 그 LG 삼성은 우리 국내 기업하고 똑같아 이런 식으로 인정을 받았다 안 하겠습니까? 그래 그런 것이 이제 자리 이타에 해당된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네. 그냥 같이 생각해 본다는 입장에서 제 말씀 들립니까?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아, 그 원불교가 제 입장에 보면은 강자, 약자라는 말도 쓰지만은 영육상전이라는 말도 쓰고, 또 그냥 천국도 아니고 지상낙원이라고 쓰고, 조금 다른 색깔이 있잖아요. 예. 현실에 발을 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은 옛날에 그 사례 가서 안 하고 생활 속에서 공부를 하자는 말은 살아가는 이 현실적인 문제, 육체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물리적인 부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어느 종교인 중에서도 자기 돈을 털어가지고 경제 활동을 한 게 처음인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 여기서 이 강자, 약자라는 물도 그런 종교적인 측면보다가 영육상전이라, 물질적인 의미에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는데, 여기서 강자가 자리 이탈을 하고 약자가 강자를 통해서 얻는다고 이렇게 말했을 때 제가 여기에 느끼는 점은 뭐냐면은 각 교도들이 자기의 강점을 인식을 해가지고 강으로서의 역할을 하라는 의미라는 것이 더 전해오거든요. 양이 강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강에 있는 부분을 활용을 해라. 왜 니는 강에 있는데도 강을 하지 않느냐는 처럼 느낄 때가 간혹 있어요. 예. 아까 일제시대도 그렇게 말했을 때 일본이 강이고 한국이 약이라고 말할 때 강자 약자에 가가지고 이래 할 때 한국인의 강을 좀 발견을 해서 써라. 그렇지. 그 강을 좀 더 발견해라. 이래 자꾸 피해 의식만 있지 말고 예, 그렇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원불교의 지금 현재의 지도부 상황을 봤을 때 지도부가 강일 수 있고 왜 그래 행정 권한이 있으니까 행정 결제 권한이 있으니까 교도들이 약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교도가 강으로서의 할 수 있는 일을 활용하지 않다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의 강점을 그냥 묻혀두지 말고 그렇지. 예. 약이라는 핑계를 대가지고 강으로서의 해야 될 일을 안 한다. 예를 들면은 대종사님이 구도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다 해보셨잖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내가 약자가 아니라 내가 있는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엿장사를 해가지고 경제를 부흥할 수 있다는 그 자기 내부에 있는
그 강으로서의 약점을 활용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예, 의미로 누가 예.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강자가 나를 음, 자리 이탈을 해가지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네 자신이 갖고 있는 강점을 더 활용해라. 이런 메시지로 이렇게 해석대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그렇지. 드려보는 겁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 결국은 이제 우리가 소외된 곳을 보살피고 그다음에 약자를 보호하고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은 약자가 강자가 되기 때문에 강자로 만들어 가자. 서로 서로의 강점을 살려가자 하는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은 그 지금 선생님 말씀이 딱 맞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이제 이래 그 흠결을 발견하고 안 좋은 면을 이야기하고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다 보면은 서로 다 무너진다는 그런 얘기죠. 그 살려주는 쪽으로 하면 살아납니다. 근데 우리가 살려주는 쪽으로 하고 서로 뭉개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예, 거기에 덧붙이면은 예, 강자가 약자를 살릴 때의 의미는 제가 예, 그냥 원불교 지금 교단 상황을 이야기했을 때 교단의 행정부가 있으면은 교도들이 일어나서 네가 나쁘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교도의 강점을 활용하는 것 같아요. 약자가 아니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거꾸로 보고 저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 우리 행정권도 없고 뭐도 없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뭐 있냐 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것이 내부 속에 뭐가 강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예, 예. 맞습니다. 예, 바로 예. 지적하신 거예요. 그냥, 그런 거를 저도 저는 강조하는 것 중에서 우리 공부 11과목 중에서 회화 과목이 아니고 회화 과목. 예, 이 예. 회화 과목을 우리가 참 뭐랄까, 회화하는 방법이나 요령이나 그다음에 회화를 끝나고 나서 이 서로 어떤 공의가 나왔다든지 쉽게 말해서 공동성명 비스무리한 거, 뭐 예, 이런 것들을 서로 함께 만들어서 기록하고 보관하고 공유하는 요것이 나는 좀 많이 좀 아쉬워요. 그것을 살려나가면 우리 어제 그제 만나서 이런 거를 같이 공부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진짜 좋은 공부였어요. 나는 이거를 적극 찬성합니다. 이러면 그거 괜찮네. 그럼 나도 보자. 이러고 서로서로 봐가면서 널리 전파하면 그게 공유가 되면은 그게 강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그런 강자를 우리가 잘 안 만들잖아요. 개인의 생각으로 치부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너무 그 부분이 우리가 좀 약점인 것 같아요. 그 상대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상대나 또는 교단이나 어떤 단체의 어떤 문제를 지적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잘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잘하기 위해서 그럼 뭐를 하기 위해서 지적하느냐? 그럼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구나. 그럼 이것을 살려나갑시다. 이렇게 고칩시다. 그것을 살려내야 되는데 그거는 안 살려내고 그 말하는 그 사람을 쉽게 말해서 메신저를 공격한다 이 말이야. 메신저가 말하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지금 공격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신현명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좀 생각나는 게 좀 몇 개 있네요. 네. 저희들이 조물주 얘기를 하잖아요. 좀 조물주. 이 조물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법문 중에 이제 이런 법문도 생각나요. 모두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부처님의 덕성을 고루 다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강자가 되는데 강한 면이 있는데 그 강한 면을 잘 활용하면 된다. 근데 저희들은 다 갖추고 있다고 하잖아요. 완벽하게. 그런데 여튼 가려서 여튼 그 열의 덕성을 다 발현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잘 보면은 강자 중에 최고 강자인데, 그래서 그 요의부주 불성을 발견하고 잃어버렸던 그 권리,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또한 강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너의 점을 주는 너가 또 저 사람의 점을 주는 저 사람 본성이고 하는 걸 잘 생각해 보면은, 아까 우리 신용명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누구나가 다 강한 면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잘 발견해서 활용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우리 신용명 교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생각이 문득 또 드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소감이. 예, 법진이요. 아니, 소정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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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신 선생님이랑 원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이제 저도 약간 동의를 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런 대종사님께서 그 정신육신 그 강자로 영원한 강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천사님의 말씀은 그 죄복을 초월한 그 자성의 그 자리에서 낙원을 찾는 것으로 인해서 그 영원한 강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예. 어떤 강자, 약자의 어떤 그 결론을 그 물리적인 결과로 인해서 강자, 약자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마음자리에서 예, 쓰면, 예, 바로 그것이 영원한 강자가 되고 우리가 낙원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맞습니다. 아까 현 지도부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사실은 물리적인 것은 현 지도부가 강자이겠죠. 하지만 진정한 강자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강자라는 것은 여기에서 대종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정신의 영원한 강자, 그 낙원을 초월한 그 자리를 제대로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현 지도부의 그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좀 예, 해요. 그래서 예. 그래서 맞습니다. 예. 여기서는 저는 물리적인 그 강약 그런 것도 있지만 정신적인 강약 그 마음 본래 자리를 제대로 씀으로 인해서 영원한 강자로 그 낙원 세상을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천사님 아주 너무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바로, 감사합니다.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내용을 이제 들으면서 떠올라서 그러는데요. 우리 이제 교단에 돌아와 보면, 제가들이 출가에 비해서 약자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출가들 가운데서도 직위를 맡고 계신 분, 그 지도부에 속한 분들이 강자고 또 일반 출가 교모님들은 약자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부분보다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교단 창립 100년이 넘었는데요. 제가들이 영원한 약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종사님 교법을 따라서 어떻게 그러면 실제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을까? 그것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시면 우리 이제 천사님도 물론 말씀 부탁드리고요. 우리 원사님, 사회자로 지금 계시는 원사님, 그 다른 분들한테도 한번 좀 해답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하면서도 가장 원하는 게 세계교화인데 저희 자신과 그리고 모든 세계 우리 세계인들 함께 이렇게 대종사님의 교법으로 인해 가지고 낙원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창립 정신이고 그런 건데요. 이게 지금 막혀 있단 말이에요. 막혀 있다기보다도 지금 거의 기어가다시피 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도 또 좀 잘 이게 올바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 그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천사님 그리고 원사님. 네. 막혀 있다기보다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그 회화를 통하여 서로 소통하고 공의를 만들어진 바가 없어서 지금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분야에 각자 지금 뭐 나는 소장님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자기가 이 실생활에서 이 구현해 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 결국 무슨 얘기냐? 그래 맞다. 그거 진짜 그거 네 낙원이야. 그거 좋은 거야. 그거 계속 그래. 이래 하면 그래 맞아. 내가 이 말이 맞지? 그래. 이렇게 서로 이제 공의를 구하고 맞장구를 치주고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약자가 강자로 갈 때쯤 되면 내가 진짜 강자인지를 모르거든요, 이 사람은. 근데 옆에서 이래, 그게 진짜야. 이러면 진짜인 줄 조금씩 힘을 얻는단 말입니다. 이런 어떤 그 분위기, 어떤 공의,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가는 문화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 나온이 염려하시는 그만큼 분야에서 그 낙원을 유지하고 사는 사람이 또 꽤 많을 거라고 저는 내 혼자 생각 중입니다. 근데 모여가지고 이래 서로 공의를 만들고 쉽게 말해서 이제 뭐 공동협약이라든지 사인이라든지 요거 맞지? 요래 하면 되지? 대형사님 말씀 이 맞지?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힘을 얻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사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이 보직을 교단에 보직을 가진 자가 강자고 보직을 갖고 있지 않는 일반 보통 교도들이 약자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네, 네. 그런데 이것을 잘 승화시켜서 교단이 강해야 된다. 강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교단이 강자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 문제 해결이 뭔가? 요 질문을 하신 거죠? 네, 네. 네. 제가 오늘 합창 연습을 끝내고 한 두세 명이 이렇게 이제 테이블에 앉았는데 그 법당에 뭐 연등 작업한 거요. 이제 그거를 얘기하면서 제가 문득 그냥 툭 뱉은 말이 저 연등 작업 뭐가 필요해? 사실 제가 그런 말을 툭 던졌거든요. 그 내면에는 제가 그것은 기복적이다 이런 것이 많이 마음속에 깔려 있어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아마 그런 것이 없고 진정한 법등 자등명을 원한다면은 그쪽으로 가야지. 물리적인 저 연등 달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교당이 운영이 되고 어떤 경제의 흐름을 좋게 하는 데 그걸 쓴다. 근데 그것이 좀 기복적인 것 같아서 제가 저 안 달아도 돼. 뭘 저걸 달아.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참 역설적으로 어제 시골에서 이제 이렇게 농장 일을 하고 오다가 그래도 누나가 참고로 그냥 말기암 환자라고 보시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어떻게 참 은혜롭게도 작년에 연등 등도 달고 그래서 마음이 흡족해 해요. 누나가 연등을 달고 그러고서는 제가 어제 올 때 누나 등 안 다를까 누나 이렇게 탈해야지 그래요. 그래 얼마 줘야 돼? 그럼 뭐 5만 원이든 누나가 주고 싶은 대로 줘 그랬더니
10만 원을 줘요. 10만 원을 오늘 이렇게 이제 교무님을 드리고 뭐 이렇게 이름을 쓰고 해서 이제 이렇게 달았어요. 한편으로는 그래 누나가 좋아하니까 누나 마음이 평양 누나 그 자식 아들 둘 며느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쓰니까 야 그 저기 10만 원 주고 그렇게 여러 병을 다 써주냐? 그게 무슨 상황에서 누나 쓰면 되지. 근데 누나가 흡족해해요. 근데 저는 못마땅해. 그런데 흡족해하는 사람도 있어. 참 어떻게 보면은 제 마음은 거기가 있지 않는데 흡족해 하니까 저도 또 얘기를 하고 등급을 받아다가 드리고 달아요. 이게 좀 이제 이렇게 잘 아우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보는 거예요. 교단이 좀 여러 가지로 좀 불평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적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평상시에 노력할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민주적이냐, 의견 전달과 제도, 이 수렴이 민주적이냐, 그리고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그게 또 건전하냐. 그래서 결국은 공동의 생각이 제도화되고 공동의 생각이 조화로 발전되느냐. 이제 그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다 한 번씩 저도 사실은 교무님과의 이 때문에 교무님과의 이견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 의견을 100% 주장을 못합니다. 그리고 교도회장은 교무님의 교화 활동의 보좌예요, 보좌.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은 보좌하는 사람이 안 되게 교무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사실적으로는.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여튼 보좌하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제 정말 잘 교당이나 교단을 잘 발전시키고 공부를 잘 하려고 하면은 제도권에서는 민주화, 건전화, 공화적 제도 이런 것이 잘 반영되느냐가 아마 교단을 강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네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저기 질문자로서 지금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뭐 정말 그 뭐 말씀하신 답변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어, 뭐냐면 지금 우리 국가 관계를 빼놓고요. 국가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국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느라고 아직도 사실은 민주주의는 각자 자기 나라에다 구현을 했는데 그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민주주의는 사실 지금도 아니에요. 자기 나라에서만 민주주의죠. 타국에 대해서는 손해를 좀 끼치더라도 자기 나라의 그 복지, 복리 이런 거를 저걸 우선하는 거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보고 있는데 지금 이 국가관을 빼놓고요. 국가를 빼놓고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사회는 상당히 민주적이고 그리고 또 평등하게 돼가고 있어요. 물론 돈 있는 사람 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시민들을 향해서 좀 자기의 어떤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느라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좀 많이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대개 지금 방향은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모든 시대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요. 환경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과거에는 갖지 못했던 어떤 그 지도자를 스스로 선택하는 그런 이제 선거 제도가 정착이 됐고, 그리고 또 독재 시대에는 누리지 못했던 이제 언론 자유도 많이 누리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로 예를 들자면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국가는 국가대로 시민들이 모여서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전망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업 사회에서 이제 이런 인터넷, 앞으로는 AI 시대로 이제 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거의 모든 것이 우리 교단에서는 정체가 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지도부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도 재가들은 거의 소외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교단의 그 언론의 자유, 이 언로도 사실은 거의 봉쇄가 되어 있고요. 그 언론사 신문사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방송 하나가 있는데 사실은 역할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법에 어긋난 그런 현행 시스템, 그런 관행이 원기 100년이 넘어서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메타버스 법회를 하고 있는 것도 우리 교단에서는 이런 계획을 안 세우고 있어요. 이미 이제 AI 시대로 진입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전문가들은요, 우리는 지금 그거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 교단에서 이거를 미래의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사실은 언론의 자유가 막혀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비전도 사실은 지도부 몇몇 분들, 뭐 수의단은 포함하면 수십 분은 되겠죠. 수십 분이 결정을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결국 공부 교화 사업이 다 사실은 지금 정체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자약자의 진화상 요법에 보면은 우리가 무엇인가 돌파구를 열어야 될 텐데, 그래야 대종사님의 교법이 실현이 되고 우리 이 원불교가 드러나게 될 텐데, 현재로 봤을 때는 거의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래 전망이 아주 어둡거든요. 교도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대종사님을 봉대하면서 찬양하면서 대종사님의 교법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좋아하고 또 이렇게 뭐 토론하고 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교단이 지금 처한 상황을 잘 인식을 해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 지금 대부분 60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 우리 교도들이 지금 해도 상당히 늦은 건데, 지금도 우리 교단의 변화를 이끌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제가 출가의 불평등, 그리고 선출 문제, 지도부의 선출 재가들이 아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공부에 대한 것도 사실은 많이 교단에서 강조하지 않고 대부분 보면 신앙에 대한 얘기뿐이죠. 그리고 뭐 우리 공부 과목을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정작 이론상의 진리 하나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깨닫게 하는 그런 법문도 사실 나오고 있지도 않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강자약자의 진화상 요법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고민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우리 뭐 몇 분 안 계시는 우리 교도들이라도 좀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실생활에서 한다는 얘기는 실제 자기가 하는 일에 구현이 가능한 일들이 서로 이 얘기로 나누어져야 실생활에서 구현이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냥 교전에 나와 있는 얘기만 가지고 지금 우리가 대화를 하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누구와 만날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전개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기 때문에 구현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저는 여기 부산 경남 여기에서 그 종교인들 간의 대화 이런 것도 이제 참여를 하기는 하는데 지금 제일 그분들하고 얘기하는 게 애로사항이 뭐냐면은 그 어떤 사회적이나 국가적으로나 어떤 똑같은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형성된단 말입니다. 어떤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나 주제를 꺼내면 그러면은 서로 싸움부터 하려고 그래요. 논리 전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이제 욕부터 먼저 나오고 거기 일반 사회 사람들끼리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놓고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말을 붙이면 좋을까? 이런 거는 이제 연구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원불교 교무들도 있고 그다음에 스님도 있고 교회 목사도 있고요. 천주교 신부님도 있어요. 수녀님도 있어요. 그분들이 모여서 이제 그렇지. 우리 일반인들이 말하는 것보다는 수녀님이 말하면은 그래도 욕은 못할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전제를 달거든요. 차마 수녀님한테는 어째 욕합니까? 욕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수녀님이 이제 말을 하면은, 아, 그 말은 일리가 있네요. 실제는 그런 일이었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 사람과 사람의 소통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도 이제 부산에서 이제 우리 몇몇 같이 참석하고 이 얘기도 하고 하면 참 재미가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일들을 우리가 진행해 나가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의견을 모아지고 그 법무사 스님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절에 가서도 놀고 그러거든요. 그래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같이 해보자는 얘기죠. 그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요. 음, 그렇게 의견이 합의 안 되는 거는 음, 그게 참여자들이 음. 누가 강자인지 누가 약자인지를 구별을 못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버뜩 드네요. 들고 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 강자 약자 진화해법에 또 이렇게 속으로 나와 있는 거는 너 음, 자신을 알아라. 네 주제를 파악해서 네가 그 상황에서 약자인지 강자인지를 알고 음, 강자면 강자답게 행동하고 음, 약자면 약자답게 해서 음,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 그런데 이슈가 있는 음, 이런 상황에서 음. 사람들이 전부 다 나는 약자라고 생각하든지 전부 다 나는 강자라고 생각하든지 하면은 해결책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참여자들이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잘 모른다는 반증일 수도 있는데 음, 근데 교단에 관계되는 일로서 아까 구체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음, 천사님이 제안하는 것 중에서 예. 회화를 하고 나면은 음, 거기서 공의로 된 것을 공유하거나 그래. 발표하거나 그 하는 게 공동성명을 만, 한 방법일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예, 교화단을 통하든지 무슨 단이 있으면은 그게 예, 모이면 자꾸 위로 올라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세계 교화라는 말에 들어서 음, 제가 친구들 중에 네가 교당을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음, 너는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대종산이 법이 좋고 나쁨이 관계가 아니라 음, 법은 어차피 내가 아는 만큼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만은 내가 제한된 시간을 교당을 가면 최소한 4시간 이상 들어가잖아요. 예, 다른 말로 예. 하면은 하루 종치에 다른 계획을 못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내 기회 비용이 교당 가는 게 너무 크다 이거예요. 음, 다른 말로 하면은 그렇지. 다른 그 시간에 내가 교전을 공부하고 뭐 다른 걸 해가 느끼는 게 내 개인적인 그 성과는 세속적인 것뿐만 아니라 원불교에서 말하는 공부와 사비육. 원불교의 크게 다른 점은
공부도 있는 반면에 사업도 있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원불교에서는 이 사업을 자꾸 교단의 사업만으로 생각하는데 결국은 옛날에 거기에 시작할 때 공동체에 먹고 사는 문제였거든요. 이 사업이 나가서 예, 밭을 예. 해가지고 거기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다 교단이 커져가지고 교도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공동체적인 사업이 없단 말이에요. 교단 건축 행사하는 것 이외에 공공사업 이외에. 그러지. 예, 예. 그 사업은 지가 먹고 사는 의식주 해결에 하는 그 사업이거든요. 원불교 예, 의미의 예. 공부와 사업은 그 음, 두 개를 하는데 교단 가는 게 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투자 대비 소득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게 경제적인 말은 기회 비용이 그래. 너무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교당 내화시 사항에 보면은 교도가 오면은 집에 갈 때 꼭 수익을 챙겨 갖고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챙겨 보니까 예, 예. 수익이 마땅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은 교당에 교도가 오게 하거나 안 가게 하려면은 교당에 왔다가 교당에 나갈 때 수지 사항을 교당 내왕시 사항의 요청이 하나 항목이 수지 사항을 따져보고 가야 되는데 따져보니까 안 맞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나오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논리적으로 얘기가 되네. 우리가 사리 연구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교법대로 사니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 말하되 다른 반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또 데리고 왔는데 와가지고 했는데 걔는 그래도 고마운 사람이에요. 기회 비용이 커서 내 못 온다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그냥 말은 안 하고 나눈 사람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하는 사람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음, 음. 그 세계 교화를 하기 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회 비용이라는 걸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라는 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하나는 사람을 어떻게 해가지고 와보라 했는데 와가지고 기회 비용을 하기 전에 조금 더 공부를 해가지고 교단 돌아가는 걸 보면은 아니 너도 원불교 대화를 안 하는데 여기 와서 뭘 배우냐 이거예요. 음.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활을 더 먼저 잘해야 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심오한 원리에 대해서 네가 모르니까 이게 좀 공부해라 그러는데 원불교 아주 다르겠잖아. 여기서 말하는 교화를 아까 그 천사님이 말하면은 회화를 해가지고 공동으로 한 걸 내면은 공의가 되어가지고 발표를 하라 하는데 그게 바로 그 단체의 일은 독단으로 처리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거를 안 지키는 교도들한테 그게 심오해가지고 네가 아직 이해를 못했으니까 이해하면 되는데 그거는 너무 쉬운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보고 들어라 어떻게 데리고 옵니까? 맞습니다. 예. 데리고 오면 안 나가요. 근데 제가 여기 있는 거는 예. 그래도 혹시 고쳐볼까 싶어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모임이 있잖아요. 예, 예. 뭐 그런 의미로서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강자 약자의 의미는 아까 그 원사님이 하는 것처럼 예. 우리가 내부에 부처님 있는 게 모두가 강자니까 강자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약자니까 그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힘이나 그런 어떤 지우차별이나 그런 것만이 강약이 있는 거 아니라 그 빈부격차라든지 상하 선호도 있고 분야별로 강약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어떤 때는 요 내가 강이고 어떤 때는 저 사람이 강이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맞아 그게 맞는 도를 이제 행하자는 얘기니까 자세히 살펴보면은 강약이 구분이 많이 되어 있어요. 예. 근데 구분은 되어 있는데 자기 자신이 그 상황에서 내가 강자인지 그 상황에서 약자인지 그걸 알고 거기에
바람직한 행위를 하면 되는데 구분을 못하면은 헷갈리는 거죠. 구분을 구분을 못하면 하게 이제 되면은 구분을 예. 하게 되면은 예, 그 지금 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구분을 하면은 그 당사자가 바로 하게 되겠죠. 그러죠.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는 대종사에 그려 나와 있지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상대편을 상대편의 의견을 관리하고 자기 관철을 시키면은 그 사람이 강입니다. 이겼으니까. 그렇지. 그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두 사람이 해가지고 막 합의를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못 냈다는 말은 양쪽 다 강약이 안 된다는 거지요.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알아서 네가 강인지 약인지 해가지고 좀 역할에 맞는 걸 해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저는. 예, 예. 그 말도 맞습니다. 예. 미국에서 하시는 말씀을 또 듣고 한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말씀을 잇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교당에 다닐 때 이제 아침 자선에 거의 나가요. 일주일에 거의 6번을 나갑니다. 그리고 일요일날에 이제 법회가 있어서 안 나가요. 그런데 자선을 아침에 그러니까 4시 17분 기상이에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4시 한 40분 정도에 집에서 나가요. 그럼 5시 교당 도착. 그런데 제가 나가면서 저를 유심히 더 잘 챙겨보는 때가 좀 있어요. 내가 이 집에 가서 무엇을 얻고 올 건가. 어떻게 보면 시간도 이른 시간이고 또 차를 끌고 가는데도 거기서 비용이 발생되고 그래서 하고 오고 나면은 무슨 소득을 내가 갖고 올 것인가. 그래서 아마 께서는 이제 교당 내방 시 주의사항을 또 이렇게 중요하게 또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가성비, 교회 비용. 어떻게 보면은 저도 그게 정말 이게 가성비가 좀 있는 거 하는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근래에 참 아주 기분 좋은, 저 혼자 기분 좋은 거지 뭐. 기분 좋아요. 혼자 이렇게, 좋다. 근데 그 좋다라고 하는 그 즐거움은 아마 금강경에서 좀 길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 후세 선 남자 선녀가 예, 이 사구계를 수지 독성하고 남을 위해서 해설도 해주고 예. 자기가 이를 활용해서 본래의 뜻을 잘 안다고 하면 황하사 모래수만큼 많은 황하강의 보배를 그 보배를 보시한다 하더라도 사국에 하나 수지 독성하고 불문에 들게 하고 해설을 해줘서 영원한 그 불연을 맺어주는 것이 더 승하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그것이 좀 조금 약간 그 관념적이고 그런 손에 잡히지 않는 거고 그래서 좀 허황된 것 같은 느낌도 사실 들지요. 안 들지 않지요. 그런데 그 맛을 보면은 희열에 차요. 즐거워요. 시야죠. 그렇지. 제가 이 뭐 저 사실 메타버스 지금 하는 것은 상당히 점수를 좀 낮게 주거든요. 근데 예, 다만 예. 이것이 어떤 그 기초 교재가 돼서 나중에 뭐 잘 되겠지 라고 하는 어떤 희망 때문에 제가 하지 말자는 말을 안 하는 거거든요. 제가 오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으로 보면은 아주 예. 가성비 안 나오는데 이게 교육비가 안 나와요. 어떻게 네. 말씀대로. 그렇지. 그런데 요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는 또 어떤 버전이 업돼서 정말 지금 뭐 9명인가 몇 명 참석하시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해갖고 수백, 수천 명이 이 메타버스에 와서 불지에 도달하는 그런 성자가 저희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예. 생각을 잘 하고 보면은 금강경에 참 그 말씀대로 사후계 수지독송하는 그런 선남자 선남녀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잘 한다면 그래도 그 중에 또 희망을 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예. 상대편한테 저도 상대편이 나는 가성비가 너무 없어. 계획 너무 없어라고 하면은 그것을 달래주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선 내가 활용해서 써서 이 참 여유부지를 잘 활용을 해서 부자가 되고 보면은 다른 사람도 그 이유를 알고 부자 되려고 노력한다는 대종사님 법문처럼 그래도 그래 그렇게 저희들이 맞습니다. 밑받침이 돼서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을 해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교당 뭐 한 20분이면 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3시간, 4시간 달려가지고 아이고, 정말 이렇게 하면은 참 진짜 기회비용이 너무 비싸다 하는 그러니까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가성비가 안 나오겠네. 마음으로는 또, 그 마음으로는 깊이, 그래, 하고, 그 긍정적인 것을 또 마음을 갖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렇지. 해봤습니다. 예, 그 말도 깊이 공감합니다. 네, 원사님. 네, 네, 원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좀 한 가지 떠올라서요. 잊어버리기 전에 네네, 말씀. 네네, 만약에 이 자리가요. 예, 천사님이 계시는데 천사님이 만약에 그 유명한 예,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이라면, 네.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그것을 알고 이 자리에 모인 오늘 이제 천사님 말고는 저희 8분인데 한 분이 무슨 일 때문에 나갔나 봐요. 뭐 배터리가 나갔는지 어쩌는 나가셔서 지금 8분밖에 안 계시는데 포함해서요. 이렇게 모였다면 만약에 이게 나중에 동영상으로 해서 세상에 알려졌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가성비 없다 그렇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야, 저 자리 저렇게 좋은 자리 내가 못 갔네. 너무 아쉽다. 무료라는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메타버스 법회를 보고 있는 이게 숫자도 적고 그리고 우리 천사님이 출가 교무님도 아니시고 제가 법사님이시고 이러시기 때문에 저희가 가성비를 낮게 보는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두하 교수님께서 저희를 이제 지도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메타버스 법회를 시작한 지가 5번째인데요. 나중에 보면은요, 이게 우리의 첫걸음, 그리고 다른 분들은 아직 잠자고 있을 때 우리가 일어나서 이렇게 창을 열고 이렇게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가 그 유명한 모든 교무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불법의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 그 시대화의 지금 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래서 가성비면으로 보면은 상당히 좀 보잘것없고 이걸 뭐 줌으로 해도 되고 실제로 뭐 모여서 법당에서 해도 되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겠지만 결국은 미래 한 걸음을 한 발짝을 내딛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모든 분들이 다 AI 시대에 들어가서 뭐 교화도 하고 돈도 벌고 또 회의도 하고 네, 뭐 대중경치도 하고 이럴 텐데 우리만 못하는 그런 결과에 빠지거든요.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인터넷 처음에는 뭐가 필요했냐고 그랬어요. 저희 회사도 인터넷이 뭐가 필요했냐고 그랬는데 제가 그랬었습니다. 초기에 나중에 인터넷으로 영업하고 돈 벌게 된다. 홈페이지 만들어 오면은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오는 분들이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계약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됐고요. 또 스마트폰 무슨 필요 있느냐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요.
네, 지금 AI가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우리가 이도화 교수님한테 배워가지고 하고 있는데도 지금 알렸는데도 예, 숫자로 보면 아마 300명 정도 아마 제가 알렸을 것 같은데 이 결국 10명도 안 모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다른 분들에게 주는 어떤 그 시그널을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리고 여기서 설법하는 것이 과연 모든 분들이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정말 하찮은 이야기들이냐, 회화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이게 정말 가치가 없는 것이냐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대로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건 최소한 우리 교단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 대종사님의 가르침에 맞고 대종사님이 계셨다면 아마 저희를 칭찬해 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국내 교화도 시대적으로 앞서 나가지 못하면 세계교화 절대로 못합니다.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놓아두고도 왜 지금도 교당에만 교도를 새로 데려와야지만 그게 교화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지금 그것을 그분들한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이 좀 뭐 간단한 생각이었는데 좀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메타버스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이제 어찌 보면은 현재 단계에서는 그렇게 답답한 면이 있다. 그렇지만은 이게 불씨가 돼서 미래의 메타버스는 훨씬 더 발전된 처음에 그 말씀하셨던 그 에펠탑 앞에서 우리 다 같이 실제 그 동영상과 같은 그런 그 영상을 가지고 그 앞에서 발표를 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면이 있다고 하니까 뭐 이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다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걸 기대하고 하는 거죠. 네, 당연히 될 네. 겁니다. 그거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상상이 아니고 실제로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저걸 지금 다 만들어 놓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만 지금 아직 그런 장비를 구하지 못하고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메타버스 부패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저 삼성에서 개발된 스마트폰으로 하면은 13개국어가 동시 번역이 된답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메타버스 법회를 한다 하더라도 13개국어 동시 번역이 되는 그 국민들은 동시에 여기서 메타버스에서 이 얘기를 하면은 내가 한 말이 그 태국 사람한테 태국말로 번역이 돼가 지가 알아듣고 그러면 지가 태국말 하면 나는 또 한국말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그럼 동시에 이게 법회가 가능해요. 네, 그래 되면 세계 교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우리는 교화를 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그래요. 그 비전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는 뭘 모르느냐 하면요. 시대와 생활화 대중화 중에서 시대에 맞는 학문과 지식, 그 사람의 처지와 입장에 관련된 역사라든지 각종 그 정보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 정보가 있어야 그 사람하고 소통이 됩니다. 그 공부를 안 하니까 맨날 정전만 읽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지금 하는데 기회를 못 찾았는데 네, 말씀하세요. 뭔가 끊임없는 노력을 하지 않고 강자가 된다는 것은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방면이로든지 정신, 육신 어떤 면에서든지 그야말로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육신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하고 뭐든 건강 이런 것도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고 정신은 더욱더 마찬가지. 우리 교법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잘 이해를 하고 그야말로 깨달음에까지 가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우리 교도님들의 어떤 이 노력하는 수준이나 아니면 참 원불교를 이렇게 잘 이해하는 이 수준이 그야말로 이 세계적으로 아니면 우리나라 어떤 그 타 종교에 이렇게 비교해서 내놨을 때 훨씬 월등하고 우수하다.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참,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제가 본 그 훈련원에 가서 하는 이런 모습이라든가, 또 이렇게 그 교당에서 하는 이런 이 법회의 이런 모습을 보고 또 이야기를 해봤을 때, 아, 이 우리 원불교의 평균 수준은 어떤 것인가? 이거 한번 살펴볼 필요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네. 원불교 전서도 뭐 참 완전히 한 번도 안 읽어본 분들이 계시고 또 그걸 한 번 읽어갖고 이해가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잖아요. 막 서너 번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또 그렇게 해갖고 내중에 기억되는 부분도 아주 작고 이제 이러는데 그야말로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만이 교리도 이해하고 예, 참 정신 육신이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서 강자도 되고 이렇게 될 텐데 내가 볼 때는 그러한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출가 재가를 비교한다. 그거는 좀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말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천상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노력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사막을 병진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실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실용적으로 써봤느냐 안 써봤느냐 하는 것이 그것을 전제로 이제 다른 사람들과 대화가 되는 것이지 예. 정전에 나와 있는 개념적인 사고의 개념적인 의미를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이 얘기가 막 1, 2분 정도 하면 막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할 예. 얘기가 없어요. 그래. 그래서 실제로 다 내가 써본 거, 그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깨달음도 그것을, 얻고 싶고 견성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해서 출가 그 교무님들하고도 이렇게 맞짱도 뜨고 있었고 하지만 그럴 정도의 수준이 되느냐고. 그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공도라 하는 그 공변될 공자의 공도라 얘기할 때 예. 조폭을 예를 들어 봅시다. 조폭이 원래 하는 일이 뭡니까? 원래 왜 하는 하필이면 일이 조직이 조폭이니까. 아니 그래 조폭이 원래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 조직에서 자기 세력에 있는 상권이나 이권해 가지고 수금해 가지고 돈 모으는 게 자기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폭이 그거 다 버리고 그 동네에 그 힘없이 그 힘없는 사람들 그 사람 도우는 일을 하고 거기다 같이 힘을 쏟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옛날에 늘 하던 그 일만 가지고는 내나 딴 놈들도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이지 그래 그 대충 듣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임마가 그 일 안 하고 이 동네 사람들 도와주고 동네 사람들 이래 살리고 한 그런 일들 이야기하면 할 말이 천지백갈이거든. 엄청나게 할 말이 많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지금 현재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타 종교라든가 그야말로 네. 국제적으로 이렇게 네. 내놔갖고 우리가 리더가 되어서 이렇게 그래요. 리드할 수 있겠느냐. 안 되죠. 그래 좀 공부 네, 열심히 하자. 네, 진짜 예를 하나 들어보면 법무사의 스님한테 내가 한번 다짜고짜 물어봤어요. 어떻게? 불교에서는 서원이 뭐고 목표가 뭐냐고 물어봤다니까요. 성불을 하는 게 목표입니까? 내가 물어봤다니까요. 그랬더니 우리는 성불이 목표가 아닌데요. 이랬거든. 그러니까 그 스님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성불이 아니면 뭔데? 이러고 도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낙원 생활 건설하는 겁니다. 이랬거든. 낙원 세상 건설한 거다. 그래, 낙원에 우리가 거쳐가지고 지내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지. 물론 성불을 거쳐가 낙원으로 가는 건 맞는데, 성불은 그 중간 단계다 그랬거든. 맘대로 그랬을 때, 그게 말이야, 그게 계속 자꾸 이러더라니까. 그 스님도 이해를 못 하더라니까요. 글쎄, 참, 좀 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그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하려면 우리가 공부가 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반성합니다. 저 끝났습니다. 예. 나오님, 네네. 아, 오늘 지금 침묵하고 계신 분 딱 한 분, 좀 기억이 나는 게 딱 한 분 계시는데, 우리 우타원님 앉아 계시죠? 지금 우타원님이 우타원님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그러면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네, 원사님. 좋습니다. 네. 우타원님? 우타원님이야 또, 저 지타원님? 들어가시오. 들어갔나? 있어? 여기서 저는 펜 하나 거의 딴 데 갑니다. 아, 원사님, 네. 주타원입니다. 아, 네. 아, 예, 예. 지타원님 강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요? 빨리빨리 말씀해 보세요. 지타원님이 강자가 되려면은 지타원님이 안 나오면 진짜 재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강자가 있어야지 제가 들고. 지타원 강자님. 네, 지타원님, 우리 이제 가성비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이건 아니네 할 정도로 말씀을 좀 금값으로 좀 네. 가성비 있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천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그 강자가 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자라는 게 뭐 물리적인 것도 강자가 있을 수 있고 다 강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모든 물질적인 것이 있어야만 강자냐? 그럼 정신적으로는 뭐 스승한 어떤 뭐 그런 사람이 꼭 강자냐? 무엇이 강자냐고 저는 딱 꼬집어 말하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강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착하지 않는 삶, 사람에게 존중할 수 있는 자존감, 스스로가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저는 강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깨달은 사람. 그래서 네. 깨달은 사람은 결국은 자존감도 있고 주착하지 않는 삶도 살고 자기가 부처인 줄 알면서 그 본래 자리에서 살고 이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로울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강자일 수 있어요. 약자에게도 얼마든지 강자처럼 굴지 않는 강자인 거죠. 같이 동행하는 강자. 약자를 일으켜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강자. 약자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강자. 저는 그런 것이 강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원불교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원불교가 될 것이냐. 엊그제 제가 그 어떤 교수가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데이터가 강자다.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느 회사건 어느 국가건 강자다. 물질적인 건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원불교는 지금 우리처럼 메타버스 법회를 보는 그 교회 없어요. 절도 없고요. 그런데 이렇게 메타버스라는 걸 우리는 활용하고 있는데 저 위에 계신 분들은 메타버스가 뭔지는 아는지 이걸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강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몰라요. 왜 메타버스가 뭔지 매수로 법회를 보는지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교도들이 물질로 씹으면 당신의 말 듣고 이런 것이 1등 교도인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 우리 원불교가 더 나은 원불교가 되려면 그럼 교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교도들도 똑같아요. 저는 교도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교무님들한테 물질적으로 교단에 어떻게 하면 더 물질을 많이 내고 시봉하고 교무님한테 이쁨 받을까?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공부하는 사람은 배척하고 말하는 사람은 배척하고 이러는 우리 원불교가 저는 한심하고요. 제가 원불교를 교당을 나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노후에 놀 데가 없어서 교당 가서 그래도 공부라도 조금이라도 한 사람들하고 놀아보려고 교당 나가는 겁니다. 그거 아이고. 생각중에 괜찮은 생각인데요? 야, 지타님 끝내준다. 생각 중에 아주 끝내주는 생각. 네, 가성비가 확실히 이상입니다. 높으시네요. 우리 교당도 그런 사람들 많은데.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참 좀 약간 뭐라고 할까 좀 덜 좋아 보이는 면들이 좀 있어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제 말씀을 저도 이제 안 드리고 싶은데 여튼 그거 외에 여튼 하나 더 좀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과제는 반드시 그대로 치자고요. 근데 법사가 이제 사중교까지도 이 법문 전체를 다 일일이 다 해서 분석하고 착오가 없어야 되고 법과 말을 일일이 다 분석도 다 하고 다 끝나는 건데 근데 정말 어찌 보면은 법사님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수두룩뻑뻑해요. 정말 아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반납하고 아니 준다고 해도 받지 말고 제가 공부가 좀 덜 됐으니까 제가 열심히 더 해서 조금 더 있다가 되거든 받겠습니다. 이런 미덕은 없을까요? 정말 그럼 충분히 아이고, 받으셔야 법사 안 주면 삐져버려서 교당 안 나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아직 자격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더 열심히 하거든 그때 제가 받겠습니다. 이런 미덕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래야 정말 법사가 살아나고 법사를 존중하고 법이 살아나는 그런 교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늘 있습니다. 말하기 어려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나은가요? 네, 제 말씀 끝났습니다. 네. 원사님 이제 우리 천사님께 설법해 주셨으니까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사님이 좀 폐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사 우리 박복천 교수님 예,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끝으로 우리 추가하실 말씀이 있거나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이 시간에 좀 더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강약 진화상의 요법은, 강약 진화상의 요법으로 마음을 쓴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마음을 쓰는 것이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약자를 강자로 진화하게끔 강을 사용하는 것이 그 공적으로 쓰는 것이고 공면된 마음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공도주의고 공적인 강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적인 강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내 개인적으로 쓰는 강이 아니란 얘기죠. 약자를 강자로 진화시키는 것이니까 공변된 강이다. 결국은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마음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로 보면 변성하지 않고는 안 된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이 여튼 오늘 강자 약자의 진화상의 요법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되돌아보고 저희들이 좀 더 잘 챙겨야 될 부분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강연자 말씀대로 이 공부 이 사업 열심히 잘해가지고 진짜 영육이 다 강자가 되는 그런 것을
배우게 했고 생각하게 했던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원기 109년 5월 4일 메타버스 법회 5차 네, 이렇게 원만히 아주 성대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녹화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 하실 말씀 있으면 녹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더 말씀을 나눠도 되겠습니다. 네, 예. 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불이